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쾌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오늘도 공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회를 맡고 있는 황변입니다. 네, 상쾌를 맡고 있는 이변입니다. 네, 통쾌한 김변입니다. 네. 네, 저는 자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what a good day. My name is MSG. 좀 발전했는데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뭔가 방금 이상한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이상한 남자 목소리 좀 들리시죠? 저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제가 통쾌한 김 변호사님이 잠깐 오늘 사정상 빠지게 돼서 저는 편집을 맡고 있고요. 깨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약간 거북하더라도 오늘만 버텨주세요. 약간 신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들리는 후문으로는 깨 작가님이 너무 마이크를 잡고 싶으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멀리서 바라보는 게 좋고요. 네. 뒤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 상기돼 보이세요.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으시는데요? 입이 귀에 걸렸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편집하면서 본인 목소리 본인이 들으시는 거? 제 거 제일 많이 넣으려고요. 다 자르고 자기 것만. 네, 그래요. 그 깨 작가님 그러면 간만에 마이크 좀 잡으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저 잘 지내고 있죠.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너무 기대가 많았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사실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진짜? 네네. 편집하면서 사실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그 편집 하나 할 때마다 한 10시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저 어금니 좀 떼시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깨 작가님이 그 저희 그 오늘 모이기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쯤에 저희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으로 진짜 장문의 피드백 문자를 네. 진짜 네. 그거 봤어요. 읽는 데만 한 10분 걸린 것 같은데. 읽으신 건 맞아요? 네. 저 2번 읽었습니다. 네. 혹시 제욕 오. 있을까봐 2번 정도 읽었는데. 근데 저희 잘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그게 피드백이 뭐냐면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 어떤 조금? 욕심? 그쵸. 욕심? 네. 탐욕? 그렇죠. 제가 좀 과욕이 좀 있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볼 거예요. 네. 네, 오늘도 저희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온다. 법벤져스와 함께하는 생활법서. 놓치지 마세요. 이름, 저 맛소금이요. 학교랑 학년. 쾌변고등학교 3학년이요. 그래서 수능보다 컨닝했다고? 아니 그게 제가 저기 저시력자 특별 대상자라서. 뭐 개소리야. 그거 의사소개서 받은 허위 진단서잖아. 그거 제출해서 시험 시간 1.5배 받아놓고 시험 도중에 화장실 가서 숨겨놓은 핸드폰으로 막 올라온 답을 확인했다. 와, 이 새끼 치밀하네. 야, 그 머리로 공부 열심히 했으면 벌써 대학 갔겠다 임마. 아이씨. 대학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어디다 숨겼어? 휴지거리 뚜껑 안쪽입니다. 야씨, 넷마 컨닝의 문서 위주의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법벤져스 생활법서는 이런 주제고요. 근데 왜 그랬어요? 네? 아니 네. 왜 했냐고 컨닝. 아이고. 오늘 한번 혼나봐야겠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본인 실제 사연을 소재로 한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히 네, 그렇죠. 저희 사연은 다 실제 사례 바탕이잖아요. 수능 얼마 전에 보신 거 아니세요? 막내를 맡고 계시잖아요. Sorry? Pardon? Can you speak Korean? No. 산으로. 네. 네,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꽁트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1년 수능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컨닝한 사람은 이제 수능 때 이제 저시력 진단서로 이렇게 제출하고 매규시에 끝나면 이제 인터넷에 정답이 올라오니까 그걸 갖고 이제 화장실에서 보고서 나는 시험을 더 볼 수가 있으니까 답안 나온 다음에도.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답안을 봐서 막 다 1등급 나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답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잘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대요. 근데.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사례였어요. 그래요? 네. 남일추로.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2011년도 11년. 꽤 됐네요. 좀 사실관계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허위 진단서를 받았죠.
제가 요거를 한번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친구일세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걸리게 되었으며 그 플로어를 네 한번 MSG님의 만행을 한번 네. 파헤쳐 봅시다. 왜 이 사건의 경우에 이 행위자가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정부 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성적을 합격권으로 조작했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대단한 시험을 친구네요, 진짜. 봐서 대단하다. 그 성적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청사에 침입했던 거죠. 다른 사례 또 말씀 주시는 거죠? 아니 아까 사례인 그 거예요? 사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하세요. 그런 그 정도면 거의 사건인데 루팡인데 거의 이거. 뭐 그렇게 해서 덜미가 잡힌 사건인데 이 행위자는 훔친 공무원 신분증 3개를 이용해서 와. 정부 서울청사를 5차례나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행위자는 그해 초에 인사혁신처 주관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추천 대상자 선발을 위한 대학 자체 선발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행위자가 재학 중이던 대학교는 공직 적격성 평가 PSAT라는 시험이 있나 봐요. 그 모의 시험 주로 성적까지 피셋이라고 하죠. 피셋. 아 그래요? 네. 피셋 모의 시험 성적까지 반영을 해서 행위자를 추천했다고 해요. 근데 이 행위자는 그 학교 측의 피셋 모의 시험을 앞두고 요거를 또 잘 보려고 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한 서울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에 들어가서 문제지와 정답지를 훔쳐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거 영화 있지 않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죠. 캐치미 캐치미 네. 기울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한 것 때문에 덜미가 잡히게 된 건데 경찰 조사에서 행위자의 이와 같은 정부청사 침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2010년과 2011년 수능 당시에 약식 판정 내용이 담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서 저시력자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저시력자 수능을 쳐서 부정행위를 하고 이때 받아두었던 허위 진단서를 2015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토익 시험에도 사용했다가 토익에서 발급 일자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이유로 반려하자 그 날짜를 컴퓨터로 조작해서 위조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까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어마무시하네. 평생을 너무 네, 그렇게 대단하죠. 살아왔네요. 아, 네. 간이 크네요. 그러니까 네. 한 번 했는데 안 걸리니까 계속하고. 정말 전 쫄보로 점점. 못하는데 진짜. 점점 네. 고도화된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 기사는 제가 자세하게 보진 못했는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구속이 됐거든요.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이 대학교에서 우리의 대학교 명의를 엄청나게 실추했다.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했다 해가지고 제명 처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또 제명이 못 살죠 그러면. 이 친구가 또 행정소송 걸고. 네, 행정소송 걸고 했는데 뭐 아무튼 졌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이 행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는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당시에 경찰은 이 행위자에게 건조물 침입죄, 절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변작죄, 공문서 부정 행사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2016년 4월 14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네. 이런 거에 법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입죄랑 침입죄, 절도죄 뭐 이런 거랑 네, 등등. 공문서 부정행사랑 공무집행방해 아까 말씀해주신 네.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전자 기록 변작죄 이거는 네. 이제 어쨌든 그 전자 기록 같은 거를 변조를 네, 마음대로 맞습니다. 했다는 네. 거죠. 공전자, 공적 전자 뭐 이런 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건조물 침입죄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는 건조물 말라 있는 뭐 아니요. 건조물 설마 그거 하실까봐 가세요. 너무 초조했어요. 나가세요. 아웃. 사전에 막아주셔야죠. 저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이게 건조물 침입죄는 이제 관리자의 허락 없이 그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침입하면은 건조물 침입죄가 되는데 관리자 허락 없이 정부청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는 공무원 시험 학원에 들어가서 문제지를 훔쳤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거에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 신분증을 훔치고 그걸 사용해서 정부청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절도랑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해당이 됐을 것 같고요. 각종 국가 시험에 대해서 부정 행위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것이고, 정부청사에 몰래 침입해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신의 성적을 조작한 걸로 걸렸으니까
공무소에 있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변작한 것에 해당해서 공전자기록 변작죄에 해당이 되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미 너무 발급 일자가 오래돼서 실효성이 없게 된 진단서 날짜를 조작돼서 새로운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문서 위조 이런 거는 되게 중범죄 아닌가요? 네, 중대한 범죄이죠. 네. 네. 이 정도면 국정원에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그 활용해가지고 아, 네. 마치 맞아요. 해커들 그 잘하면은 화이트 맞아요. 해커로 해서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마냥 한번 접선해 보시죠, 그쵸? 국정원 듣고 계시죠? 그럼 이제 위조랑 변조랑 네. 뭐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일반 시민분들이 의뢰인분들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저 사람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달라고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위조 관련해서는 일단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서 마치 그 의사표시가 타인이 한 의사표시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서 그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이 위조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이용하더라도 기존의 문서를 동일성이 상실되도록 고치는 경우라던가 무효가 된 문서를 가공해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됩니다. 한편 그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이제 고친 거, 동일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이제 고친 변경을 가하는 거, 그 정도는 변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볍- 위조가 더 많이 고친 거네요. 위조는 이제 동일성을 해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네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뭐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내가 남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그 사람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위조인 거고 이제 기존에 있던 남의 명의 문서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네. 뭐 몇 월 뭐 2018년 뭐 11월 3일 뭐 이렇게 돼 있던 걸 2017년으로 슥슥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건 이제 일부 내용의 변경이니까 변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변님 네. 수능 컨닝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은 수능 컨닝 적발 시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이 받게 되는 어떤 처분 내지 처벌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보통 법조인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랑 형사처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제 그 구분이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수능 자체가 교육부 장관이 아마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수능의 경우에 부정행위 적발 시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각각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이라고 하면은 그 행정청이 행하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사처벌은 형법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서 가하는 제재, 형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처분은 너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 이런 게 그런 거죠. 행정처분이고 네.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네, 심하면 구속.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이런 게 범죄 형사처벌. 경력에 남고 흔히 빨간 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형사처벌이랑 관련이 된 거고 행정처분은 이제 뭐 수능 못 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럼 것들. 수능에서 컨닝하면 구속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진짜요? 네네네. 근데 이게 행정청이라 하면은 뭐 네. 교육과기술부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걸까요? 네, 행정청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부, 부처, 기관 이런 모든 이제 공권력 행사하는 그런 기관들을 행정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은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하는 거고. 재판부에서 형사처벌을 선고를 하죠. 네, 아, 네네네. 또 집행은 또 다르니까. 네네. 집행은 법무부, 네네네. 아, 교정 민원 다 하는 데가 이제 법무부 산하죠. 그런 아. 구치소, 교도소 이런 데. 제가 짧은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판사분들이 야 너 징역 5년 이렇게 딱 땅땅땅 선고를 물론 재판봉도 없다고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하게 된 이후에 실제 그걸 집행하는 거는 검사 예, 한다고 듣긴 예,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집행은 또 엄밀히 검사가 따지면 주체로. 검사는 또 입법부 산하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행정부죠, 행정부. 네, 법무. 행정부부죠. 네, 그렇죠. 네, 예, 행정부. 법무부. 네, 아, 네. 오늘 깨 작가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가시네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일단
행정처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수능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고등교육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기본법 구조에 따라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요. 이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교육법 34조에서 이제 선발 그 대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가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험, 즉 수능이죠. 그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 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라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조 6항에서는 제5항, 방금 말씀드린 제5항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 즉 수능, 그 고등교육법에 따른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7항에서는 제5항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 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에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부정행위를 이제 실제로 부정행위 사례를 경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렇죠. 중한 사람은 시험 정지,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게 하고, 네, 못 보게 경한 하는 사람은 것까지 하고, 경한 경한 사람은 그 당의 시험을 부정행위한 그 당의 시험 그것만 취소. 네네네. 그렇게 하게 되도록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둘 다 교육은 받아야 되는 거고.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 그러니까 그 그럼 다음 중한 사람만 중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해석이 돼요. 네. 그 여기 보니까 그 경중이 구분이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무선기기 보는 거, 그다음에 대리 시험 보는 거, 그다음에 다른 수험생한테 다 보여달라 그러는 거. 요게 중대한 부정행위래요. 아 그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아 그게 중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님이 하신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찔려가지고. 어머. 자꾸 다 보여달라 그러지 말라 그랬죠, 내가.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이제 좀 이제 심한 거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귀여운 부정행위들. 종 올린 다음에 답 쓰는 거. 꼭 맞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살 떨리죠. 답안지 거들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에 이제 과목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목 시간이 아닌데 푸는 거. 시험지는 내 네. 앞에 있으니까. 뭐 토익 같은 거면 뭐 LC 때 RC 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강한 부분이 있어서 난 좀 더 다른 거 풀고 싶은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소지품 검색이랑 본인 확인 거부했을 때, 그리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뭐 있잖아요. 뭐 핸드폰이나 뭐 시계도 뭐 전자시계 못 갖고 가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안 냈을 때, 그래서 그거랑 뭐 감독관 지시를 안 지켰을 때 요런 정도. 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되게 이 정도는 좀 느낌 오고 생각할 수 합리적인 있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그 고등교육법만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게 부정행위의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고등교육법으로만 보면은 어떤 것들이 부정행위인지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생각할 기가 좀 어려운데, 관련해서 교육부 훈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훈령은 이제 일반 국민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법은 아니고 법령 같은 건 아니고요. 상급기관이 이제 행정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인데, 교육부 훈령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이라는 교육부 훈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훈령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누가 심의해서 판단하고 부정행위자의 유형은 뭐가 있고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제재 정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이 되면은 아까 이제 고등교육법의 처분의 범위에 포함되는 그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당해 시험이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의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이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경미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까지. 네,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 작가님 옆 사람 거 보면 올해도 땡, 올해 땡. 내년에도 땡. 근데 교육 이수까지 받으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저 교육 자면 되잖아요. 항상 자가지고 그런 건 이수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방금 중대한 경우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도 않았고 네. 할 리스크가 할 시도를 할 수도 있을 정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거 무효되고 내년까지 못 보게 된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한번 이거 성공하면은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방금 보는 것도 잘 봐야죠. 아 맞네. 네, 꼴찌 꼽. 네,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 하나 제가 요렇게 법률만 들으면은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수능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한 교육부 인적자원부 장관이 수능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는 어떤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학생이 제기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1심에서 그 학생이 패소했고요. 항소를 그 학생이 했는데 항소도 기각됐고, 그러니까 또 학생이 진 거예요. 상고를 했는데 상고도 기각됐어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걸려가지고 너 무효야라고 했는데 나 뭐 잘못한 거 없어. 네, 그렇게 했는데 성적 안 줘. 받아들여진 거죠. 네.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같은 학교 학생이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뭐 그거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본인 이거 옛날 얘기 하긴 좀 익명으로 해야죠. 네. 네. 이거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긴데요. 이러면서. 네. 제일 친한 그 친구. 같은 아마 이제 추측컨대 같은 학교 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 학생의 부정행위까지도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줄줄이 소세지로 이렇게 엮여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이 학생이 2005년경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03년도 수능시험 답안지 비교 결과 동일 고교 출신 부정행위자의 답안과 다수의 오답을 포함한 일부 답안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수능 성적 무효 처분 예고를 하고 이의 신청할 것을 통지를 했어요. 그 절차상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지를 했는데 이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정행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검찰로부터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이 학생이 2003년 수능 시험 과정에서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른 응시자로부터 답을 전송받아서 이 답안지에 기재를 했다라는 이유로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한다는 그 처분을 이 학생에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이미 이제 수능 보고 대학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교에도 수능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이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한 그 교육부 장관의 그 행위가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이 사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이 학생이 또 다툰 게 자기가 과거 2003년에 뭐 만에 하나 수능을 부정행위를 했다고 쳐. 근데 내가 지금 이 대학교에서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학군단에 편입돼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수능 성적 무효 통보를 받게 되면 내가 지금 학교 입학도 취소될 것이고 어쩌고 장래에 아주 매우 큰 치명타를 입게 돼서 재기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이런 수능 성적 무효 통보 이것이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서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 장관은 고등교육법에 기속되어서 그 수능시험 성적을 반드시 무효로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당신 인생 책임질 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사정이나 내 사정, 뭐 국가의 공익 이런 거를 비교 형량해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장관한테 없다는 거예요. 재량권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 법에 그냥 따라서 기속해서 그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수능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 개입은 대학의 교육 목적을 침해하고 부정행위에 수험생이 합격한 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나중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된다면 경쟁의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커서 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서 부정행위자에게 기득권이 생겼더라도 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라는 그런 이제 법원의 판단인 거죠. 흔치 않은 사이다 사건이네요. 네. 기속행위, 재량행위 뭐 네. 이런 말이 잠깐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네. 그 외에 이제 법조문을 읽다 보면 국가 행정청 아까 행정청이니까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뭐 관악구청에서 무효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교육부 장관이 무효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육부 장관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법 형태가 있고 해야 한다. 무효라고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형태는 보통 이제 기속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그 요건이 갖춰지면 무효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효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무효 확인을 해주는 행정청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의 재량이 생기는 거죠. 예. 기속행위이다라고 하는 거는 강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한다. 그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대되는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게 또 위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속행위가 아닌 건 선택권을 거기서 선택할 수 재량권을 있는 준 거죠. 그 행정청한테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초피디님이 이렇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은 꼭 해야 되는 거, 이게 약간 귀속권이고, 장난 없죠. 깨 작가님이 잘 좀 해라 이러면 잘 좀 해볼까? 말에 어떤 그 파워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이게 쏙쏙되네요. 약간, 이게 약간 재량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처분이 이런 처분이 이제 수능 부정 행위를 하면 이런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깨 작가님이 예전에 뭐 그런 거 자꾸 해볼 수 언급되니까 좋습니다. 이런 거 도전해볼 수 있겠는데라고 해서 도전했다가 나중에라도 걸리게 되면은 과거에 도전했던 것 때문에 이게 다 무효가 되고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도 그게 다 입학이 취소가 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MS님 다시 수능 준비하고 있다고. 네. 서울대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그쵸. 늦게 돼서. 이럴 거면 차라리 애초에 네, 발견해야지 그렇죠. 하는 생각은 들 수 야, 있어요. 이번 기회 애초에 그냥 포기합시다. MSG. 자수합시다. 네. 너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세히 포기해야 공명 찾읍시다. 네,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수능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능이라던가 운전면허 시험이라던가 뭐 저희 법조인들 보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에서 주관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형법 제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법문을 읽어드리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건데요. 지금 이 공무원의 이 시험 감독 관련돼서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하면 공무원의 뭐 공정한 시험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 행위겠죠, 아마. 요거를 이제 부정행위로서 공무원에게, 위계라는 거는 상대방을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헷갈렸던 게 위계라고 하면은 그 지위의 고하를 의미하는 걸로 저는 딱 봤을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먼저 그러실 떠오르는 수 거예요.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뭐야, 위계가 그런 이게 뜻이라면 약간 위장 계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계획 꽤 뭐 네. 이런 걸로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근데 약간 여기서는- 제갈량 예. 같은. 여기서는 이제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위계라고 하고요.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그 오인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이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은 요 죄가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오인용이네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사기랑 비슷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정답을 사실 제대로 이제 실력을 가지고 푼 게 아니라 어떤 네. 다른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마치 아는 것처럼 외부로 표출시켜가지고 그의 상한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꽤 대책을 영어로는 써서 카모플라주 아닌가요? 아 그거 저도 와. 알아요. 맞아요. 아.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역시 영어를 잘하시네. 카모플라주. 저는 저는 얘기하면 모르는 확실하잖아요. 뭔가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위계가? 변장 이런 거 아니에요? 변장. 아. 그러면 수능은 공무집행 방해가 될 텐데 네네. 수능 말고 뭐 토익 같은 거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사무집행방. 토익은 어디서 민간 실시하는 ETS. 거죠? 민간기관이죠. 민간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민간기관에서 뭐 예를 들면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 뭐 사립학교나 아니면 그냥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실시하는 시험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무는 아니니까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업무방해죄의 법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벌금이 더 세네요. 공무집행 방해는 1,000만 원 이하인데 네, 좀 더 범위가 크니까요. 허위의 어.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이게 조금 더 범위가 큽니다. 어. 그래서 이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변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정리해보면 이제 수능 볼 때 컨닝하면 행정처분을 먼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귀여운 일을 했을 때는 이제 그 해만 취소. 근데 뭔가 남의 거 보거나 하면은 그 해랑 다음 해 취소. 그리고 그거 말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공무집행방해나 뭐 기타 다른 법을 위반한 게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기업 시험에서도 업무방해. 업무방해, 네. 사기업 업무방해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컨닝이 되게 많아요. 뭐 막 다 발려달라고 막 칼로 위협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라디오에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1번 뭐 아니면 뭐 깨 작가님 와. 오늘 잘하시나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새삼스럽게. 네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옛날에는 뭐 대리 시험 이런 것도 많이 봤었다 그러고. 사원은 안 되죠. 네 그리고 뭐 인도 같은 데서는 옛날에 뭐 학년 전체가 뭐 문제가 메신저로 막 유출돼 가지고 막 전부 다 막 재시험 보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그 뭐 배드 지니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각 나라별로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시차 빠른 나라에 가서 시험 보고 그거를 막 전송해서 다음에 알려주고 막.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GRE 같은 거 볼 때 다른 나라에서 막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시차 같은, 그러니까 막 컨닝을 했다는 건 아니고 GRE 볼 때 막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시차 때문에 막 그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어디서 보셨어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엄마 친구 장학사가 막 정답을 유출해서 뭐 문제였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데 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요것도 근데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죠 우리나라에? 원래 사건 사고는 그냥 제 생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깨 작가님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약간 사건 사고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너무 우리나라가 입시 위주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네. 이런 분야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쌍둥이 자매 아버지가 그 숙명여고의 선생님이에요. 교무부장이라고. 교무부장이 이제 시험지 뭐 검수나 뭐 이런 시험 관련 감독을 하는데 일란성이에요, 이란성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잘 그건. 모르겠어요. 느낌이 약간 일란성 느낌. 얼굴은 못 봐서. 네, 저도 얼굴은 못 봐가지고. 그래서 쌍둥이가 근데 갑자기 전교 막 1,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전교 1, 2등을 한 저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네, 그 전에 안 그랬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학원에서 막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보고 막 그런 거는 등수가 되게 낮았대요. 그랬는데 숙명여고가 어떤 학교냐면 그 강남 8학군에 있는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장난 아니라던데. 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등수 올리기가 되게 힘든 학교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모의고사 등수는 그만큼 안 나오는데 사실 모의고사는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모의고사는 그렇구나. 그만큼 안 나오는데 갑자기 막 학교 시험 내신이요? 학교 내신이 엄청 뛰어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린 게 그 전에도 그 학부모들이 막
이렇게 낌새를 눈치채고서 뭔가 이렇게 약간 진정서 같은 걸 내고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 딱 걸린 것 중에 하나가 화학 시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주관식이었어요. 근데 주관식이 되게 간단한 비례식 문제였거든요. 네. 뭐 화학의 뭐 수소 원자수 비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맨 처음에 답이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썼군요. 그 답을 그죠. 쓴 거예요. 옛날 생각나죠. 근데 물론 이제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문과고 한 명은 이과여서 음. 이제 그 중에 한 명만 그 답을 쓰긴 했는데 전교에서 그 잘못된 답을 쓴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카더라 듣기로는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예, 그런 카더라가 교사가 있는데 그런 그거는 게 있던데. 또 아니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카더라가 있냐면 그 화학 선생님 중 하나가 이거를 맘먹고 일부러 답을 잘못 일부러. 냈다. 다 알고 있고 선생님들은 예, 그런 사실은 카더라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아직 사실로 확인이 좀 잘 안 된 거라. 근데 카더라가 되게 그렇네요. 그렇듯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 어쨌든 그 교무부장인 아버지 잘못인 거잖아요. 네네. 구속되셨어요. 구속돼야죠. 얼마 전에 구속. 너무 창피한 일이네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교사인 아버지가 그런 건 아니고 자녀들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다. 아 정말 창피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체 징계 정도만 내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해가지고 약간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정황 증거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배님? 근데 이제 정황 증거도 여러 개가 모이면 네. 또 그게 네, 또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 네. 증거 능력. 지금 이제 막 명백하게 컨닝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뭐 시험 성적이 갑자기 올랐다 아니면 뭐 이런 답안이 오답을 쓴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사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추측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할 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 수사에 좀 진전이 없었는데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포렌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부검하고 하는 게 이제 그 포렌식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데이터를 지워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 지울 때 그냥 한번 뭐 시프트 딜리트로 눌러서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자기장으로 기록되는 거라서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끝내면 안 돼요? 예? 그걸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그 돼요. 야구 동영상 보고 잘 지워야 돼요. 야구 동영상.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복원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0, 2를 막 쓰게 해가지고 그 흔적을 없애는 막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거든요. 관련된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약간 되게 진짜 얇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야구 동영상 지우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막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면 뭐 그런 그쵸. 얘기도 있었어요. 네. 어. 그래서 뭐 태워야 된다 뭐 어머.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핸드폰에 그런 문제지인가 답안지인가가 영어 답안인가 네. 서술형 답안인가 네. 뭐가 그게 나와가지고 뭐 그게 써져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시험 관련 네, 흔적들이 흔적들을 찾아서 갑자기 이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서 근데 그것도 이제 이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답안 알려준 거 맞아, 메모해 맞아. 둔 건데요.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명백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일 수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영어방해 그러니까 숙명여고가 그러겠다. 사립학교라 보니까 음. 영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 업무방해. 네, 업무방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잖아요. 네. 미성년자인데 뭐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도 처벌받죠. 일단은 근데 이제 만 19세 미만이라서 소년법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소년법은 이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 처분 조치,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률인데요. 이제 소년법에는 중요한 대표적인 특징이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와 부정기형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기형이라는 거는 성인들한테는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부정기형은 단기 1년, 장기 3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 1년을 넘으면은 이 사람의 이
이 소년의 어떤 행실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석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탄력성을 가석방을 좀 잘해주는 약간 그렇다고 그런-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탄력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년의 이 미래를 위해서 그런 가능성을 두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죠. 네.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인가요? 만 17, 네. 만 17세니까 이게 보면 이제 14세부터 19세 사이, 그러니까 18세까지죠.는 일반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소년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촉법 재량, 소년 네. 뭐 이런 거. 예,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 적용이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학생들이 아직 학생들이고 뭐 다른 전과나 소년범 전과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소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네. 높을 것 네, 같아요. 좀- 예.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변님이 하시렸던 말씀이 이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저는. 참작이 좀 더 될까요? 제가 제 경험상 이 친구 아니 저의 경험 말고 이제 내 의뢰인이라면 네, 제 의뢰인이라면은 그렇게 해석할게요. 제 의뢰인이라면은 정말 그냥 경찰 단계 수사 단계에서 진짜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실된 모습을 보이면은 분명히 이 친구들은 굉장히 선처를 받게 될 것 요즘 또 같거든요. 진실된 모습이 또 중요한 네, 제가 단어니까.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가? 근데 최근에 얘네들이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요? 또 지금 자퇴를 한 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퇴하면 성적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벼르고 있던 게 최근에 시험을 또 봤잖아요.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그만큼 안 이 나오고. 시험에서는 맞아요. 어떻게 됐는데 근데 그게 결과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얘네들이 오. 몇 점을 받았는지 그거 다들 궁금해하는데 사람들이 자퇴한 걸로 봐서 아. 얘네들이 야, 얘네들이 못 봐서 성적을 지우려고 자퇴한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이게 자퇴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도 그 명예퇴직 하는 게 회사에서 잘리면 그게 흑역사로 남는데 자기가 퇴직을 하면은 뭐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고 되게 좋은 맞아요. 게 많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 이것도 학생들이 자퇴를 해서 퇴학을 당한 게 아니고 자퇴해서 그러니까 자퇴를 했다는 거에 진위 여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자퇴한 걸로 봐서 얘네들이 성적 지우고 뭔가 좀 꿍꿍이가 있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안타까워요. 지금 사건 수임 어필을 하시는 건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정말로 이 친구들의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교육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진짜 뭐 아직 법원의 네. 유무죄 판단이 가려진 게 아니어서 뭐 그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어렵게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과 다르게 이제 혐의를 처벌 안 받기 위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좀 굉장히 부모님으로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교무부장이라는 그 분이. 어쨌든 예. 뭐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예. 네. 우리가 이제 뭐 별일이 아니었기를 그래도 바랍니다. 네. 그게 사실 다 좋잖아요. 네, 우리가 네, 뭐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이슈로 해가지고 이 김에 그냥 다 조사해 보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그 사실 얼마 전에 그것도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교수님 자녀들이 다 맞습니다. 논문에 네. 일저자 아. 막 이런 거 아. 다 대면서 사실 그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그쵸. 네, 어쨌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과 부패를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헌법 전문에서 봤던 게 갑자기 또 생각나요. 어떤 거였죠? 벌써 정의. 까먹었는데. 뭐 학력 같은 세습이 굉장히 그런 불이하고 타파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아, 그쵸. 예, 그런 것들도 참 평등과 균형과 정의를 지키는 제가 깨 작가님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착각이 드신다면 맞습니다. 근데 네. 컨닝이 콩글리시죠? 그렇죠. 원래 치팅. 치팅. 예.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컨닝 왜 컨닝이죠? 컨닝. 교활한 그죠. 원래 그거죠. 네. 컨닝.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찔리잖아요. 그런 네. 의도는 전혀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 아닌 특별 게스트로 깨 작가님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제가 사실 이렇게 자리가 비워지길 원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면은 가끔씩 제가 MSG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조미료 역할을 조금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거북스러워도 참고 좀만 들어주세요 그때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청취자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어쨌든 네. MSG님 컨닝하지 마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이변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